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곳에 병풍처럼 솟아오른 명산.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다양한 이야기가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곳, 팔공산. 힐링 트레킹, 그 5번째 요정은 팔공산을 무대로 펼쳐졌던 어느 왕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아, 작가님이랑 함께하는 이 트레킹. 이 솔직히 기대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길 걷다 보면 이거는 내가 눈에 담고 가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천천히 걸어야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등산도 등산인데 이렇게 살살 걸으면서 날씨도 좋고, 오늘 뭐 사진 찍을 포인트도 좀 봐보고, 재밌는 이야기도, 역사 이야기도 좀 나한테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왕건 안 그래도 뮤지컬을 했잖아요. 뮤지컬을 하고 나니까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 왕건의 감정을 알아야 되니까 어떤 심경이었는지. 근데 이 팔공산이 너무 아픈 현장이었죠. (927년)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 사이에 있었던 공산 전투와 관련된 설화와 지명 등을 바탕으로 조성한 트레킹 코스. 이 길 위에 새겨진 왕건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팔공산 왕건길 여정에는 뮤지컬 왕의 나라에서 왕건 역을 맡았던 가수 선경과 여행을 좋아하는 이강신 사진작가와 함께합니다. 사실 왕건에 대한 그런 뭐 드라마나 어릴 적에 뭐 배웠던 그런 짤막한 지식으로밖에 왕건에서 알지 못했었죠, 사실은. 왕건의 이미지는 좀 강한 이미지, 그리고 뭔가 실수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죠, 왕건은. 후 삼국을 통일한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외로운 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면요, 참 재밌어요. 과거랑 현대가 같이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있고, 오른쪽에 또 아파트가 있고. 참. 지형이 대구라는 곳에 보면은 왕건과 관련된 이렇게 지명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구에 왕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정말요? 이건 뭐죠, 이거는? 신승겸 장군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완전히 신승겸 장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다 나와 있네요. 전체적인 게 다 요약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제가 뮤지컬 딱 하면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너무 심려들 마시오. 우리가 힘을 합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오. 지난번 공산 전투는 지리에 얻어 패배한 치욕적인 전투였어. 왕건 같아. 네, 그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난번 공산 전투는 지리에 얻어 패배한 치욕적인 전투였어. 아마 이곳 지리는 왕건보다 견훤이 훨씬 더 잘 알았을까. 나중에 전쟁을 하다가 신승경하고 이제 지략을 펼치는 거죠. 제가 왕건의 옷을 입고 그리고 왕건의 말을 타고 도망을 갈 테니 도망가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때 왕이라고 칭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형님 동생 관계일 수 있으니까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결국에는 견훤한테 붙잡힙니다. 결국에 견훤에 붙잡히는데, 견훤이 잡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왕건이 아닌 거예요. 견훤이 속이 상해서 이 신승겸의 목을 쳐버리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같아요. 들으시고 왔죠. 김락이랑 신승겸의 목을 쳐가지고 왕건한테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곳은 신승겸 장군을 알리기에는 너무 아픈 곳이죠. 그렇네요. 네, 정말 아픈 곳이고, 그리고 왕건한테 있어서는 형제를 잃은, 정말 애지중지하는 이런 형제인데 목이 달아나는 이런 현장이니까 공산 전투가 끝나고 고창 전투로 넘어가는데요. 고창이라면 지금의 안동 지역인데 3년 뒤에 그 고창에서 전쟁을 붙게 되거든요. 그때는 왕건이 이기죠. 근데 이때 이 지략을 너무 약해서 패배한 것 때문에 그쪽에서 지략 공부를 이걸 발판 삼아서 이제 엄청 공부해서 거기서는 이제 이기게 되는, 그렇게 되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기도 하네요. 네, 아마 이곳 어딘가가 그 전쟁 현장에서 도망가고 부딪히고 막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위패를 모시고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고려의 개국 공신 신순겸 장군의 유적은 본격적인 팔공산 왕건길에 들어서기 전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은 신순겸 장군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는 표충사와 순절단, 충렬비 등이 있습니다. 그 어디나 가면요 입구들이 이렇게 뭐 신을 모시는 곳이나 뭐 사당 같은 데 보면 입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입구는 좀 낮죠. 겸손의 의미로 서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데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숙여 들어가는 문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네요. 보니까 뭐 가까운 나라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엄청 높고 크게 뭐 유럽도 그렇고 막 이런 식인데 이곳에서 보니까 그 예전에 전쟁을 할 때 5천여 명의 군사가 전쟁을 하다 죽은 곳이 이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공산 전투를 하다가 그래서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이렇게, 재단인 예, 죄를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무거운 곳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니까 아이들이 여기 와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고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아픈 현실도 있지만 아이들이 지금의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때를 공부하는. 책으로만 보는 역사보다 이렇게 현장에 와서 보는 역사가 더 가슴에 와 닿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오니까 굉장히 트레킹이 더 네. 즐거울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이렇게 이게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풍경들을 또 보면서 또 재밌는 트레킹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작가님이랑 가니까 기대가 엄청 많아요. 사진이라는 걸 찍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 인물하거든요. 그 셀카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찍고 이러는데. 세상에 나쁜 사진은 없어요. 네. 풍경 속에서도 인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 풍경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트레킹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재밌는 것처럼 이야. 사진에도 이야기가 있어야지만이 재밌는 사진, 즐거운 사진 될 수 있는. 그럼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 순절단 이야기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여기 서가지고 이야기를 설명할 테니까 작가님 사진 하나만 남겨주세요. 예, 여기 딱 이렇게. 네, 이곳 순절단은요. 이렇게 순절단을 뭔가 설명하듯이. 네. 왕건같이 나왔죠. 왕건같이. 어, 트레킹을 시작하기 전에 들려볼 수 있는 신순겸 장군의 유적지에서 알 수 있다시피 팔공산 왕건길이 가진 역사는 승리의 역사가 아닌 뼈아픈 패배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천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야, 팔공산 왕건길. 이거 우리가 갈 길인 거죠? 지금 보니까 총 35km 오고 8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루에 다 걷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코스까지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 상태로 봤을 때는 저기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게 딱 맞아요. 처음에 약간 난이도 약한 걸로 시작해서 약간 독한 맛 살짝 보고 우리가 서서히 걸어가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왕건과 견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용호상박길을 체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용호상박길로 출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올 때는 그럼 버스 타고 오는 걸로 하자고요. 생각해 저기. 봅시다, 우리. 네. 한 방에 버스 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후백제의 침공을 받은 신라를 구하기 위해 왕건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경주를 약탈하고 되돌아가던 견훤의 군대와 만나 용호상박의 전투를 벌인 곳이 바로 우리가 걷는 팔공산입니다. 팔공산 왕건길 제1코스에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트레킹 포인트. 대국지라는 작은 저수지 주변으로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걷기 좋은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등산이나 트레킹 하다 보면 이런 저수지 만나잖아요. 저수지도 좋고 연못도 좋고. 산속에서 만난 이런 물을 볼 때 네. 굉장히 좋은 촬영 포인트도 되면서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제일 좋은 포인트예요? 그냥 저기 볼 때는 그냥 저수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얼음이 얼어서 조금 그렇지만 얼음이 얼지 않았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얼음이 얼지 않았다면 이게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죠. 지금 나무들이 물에 비쳐서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위도 거예요. 나무고 아래도 나무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거울처럼.
반사가 되고, 그리고 저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거친 느낌이 드는 나무들이잖아요. 이렇게 화려한 이런 의상을 입고 촬영을 하면은 되게 좀 이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죠. 이게요, 데크를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딱 시간을 잡고 책을 읽고 시집을 읽긴 쉽지 않으니까 네. 이런 데서 시를 좀 보면서 걸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대국지에 전시되어 있는 시 한 구절을 가슴에 품고 다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벗이 되는 자연과 내 마음을 표현한 시 한 구절 지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향하는 다음 장소는 사진 명소가 될 만한 곳입니다. 대국지를 지나 보이는 한옥. 이곳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인 제실입니다. 이 제실은 경주 최씨 한천공파 문중에서 임진을 한 당시 의병을 일으킨 조상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인데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곳이라 출입은 불가능한 곳입니다. 야, 아 여기 잠깐 여기 사진 포인트 아닙니까? 이렇게 딱 찍으면 저기 대나무까지 딱 보이는 여기가 이게 가는 곳곳마다 사진 찍는 포인트네요. 여기 한번 딱 이렇게 앉아볼까요? 한번. 네네. 약간 이렇게 그냥 툭 이렇게 앉는 것처럼요. 다시 한 번만. Death bells are sounding all around. 지식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산악자연 답사 여행을 트레킹이라고 합니다. Can't you see that we love you? 서둘지 않고 느긋하게 소달구지를 타고 하는 여행이라는 뜻인데요. Seen your share of pain. 그렇기에 트레킹은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산의 풍경을 즐기는 여행이죠. I've been right there with 왕건길은 트레킹의 뜻에서 보면 팔공산의 자연 그리고 왕건의 역사 두 가지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입니다. 팔공산 왕건길 1코스의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르면 볼 수 있는 풍경. 바로 장엄하게 펼쳐진 팔공산의 능선입니다. 와, 여기는 뭐, 정말 좋네. 와, 이게요 보니까 병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병풍이 둘러진 것 같아요. 와, 왕건길 전망대. 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지금 산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보일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보면 보일 것 같아요. 여기다가 턱을 올려놓고 뭐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쪽 1번부터 쭉 보면은 하늘과 맞닿은 높은 팔공산의 산봉우리들. 우리나라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진산이나 명산이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의 자연적 그리고 문화적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역사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대구 경북의 진산인 팔공산 자락 곳곳에도 오랜 시간 따라 쌓아온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왕건길 전망대에서 완만한 내리막을 따라가며 왕건길 1코스가 끝나는 열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교통의 요충지로 당시에는 10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었다고 해서 또 산세가 험악하고 산적들이 많아 10명 이상이 모여 이 고개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열제를 가는 길이고 왼쪽은 이제 팔공산 둘레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길 가는 길이고 네. 이쪽으로 하면 갈수 있고. 열제로 넘어서 왕건길로 가는 길이죠, 이쪽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다리구나, 이쪽이. 우리는 일로 가야겠죠. 왕건 얘기를 풀어야 되니까 이리로 가셔야 되겠죠. 아,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가 뭔가 뭐 하늘다리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스테어웨이 해분인데 그러면은 열제인데 진짜 이게 이 정도까지는 갔을 게 나무들이 없었을 것 같고. 네. 왕건길 2코스는
거저산의 정상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비교적 완만했던 1코스와는 달리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되는 구간인데요. 가파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코스입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 제대로 가는 건 맞아요? 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러다 길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리본이 있잖아, 리본. 이 보면은 써 있어요, 이렇게. 왕건길이라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 왕건길로 가는 길이에요? 리본을 보고 따라가면은 길이 헤매지 않고 얼마든지 잘 갈 수가 있어요. 청색과 적색 리본을 길잡이 삼아 따라가면 왕건길의 코스를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이정표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죠? 야, 맞게 온 것 같아. 리본이 또 딱 달려있네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지금 이렇게 다리가 보잖아, 우리. 네. 다리가 보면 우리 일단 사진 한 장 찍고 넘어가는 게 국룰이에요. 있어. 꼭 친구들이 다리 위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딱. 왜 다리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네. 자,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일단 우리가 높잖아요, 이렇게. 네. 높은 데서 이렇게 트인 공간을 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 여기서 사람을 찍을 때 앞뒤로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인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왕건길 제2코스는 열린 하늘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올라가면 갈수록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거저산 정상에 오르기 전 만나는 하늘다리는 왕건길을 조성하면서 만든 목재다리인데요. 개방감이 좋아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개방감을 뒤로 노출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산을 내려다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다리가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네. 빵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되게 좁은 길로 왔는데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도 되게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들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산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끝에 산까지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도 저 하늘까지 다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빛이 저렇게 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일부러 낮추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필터를 사용해서 네. 촬영을 하죠. 빛을 감소시켜주는. 오히려 감소를 시키고요. 이거 뭐 배워야 된다니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찍을 수 있고. 자, 올라가 볼까요, 우리? 정상으로 갈수록 더 좁고 가팔라지는 길. 거저산은 511.3m의 높이로 솟아있는데요. 옛 마을 사람들은 거저산을 그냥 산을 의미하는 들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팔공산의 산줄기가 잠깐 들어오른 들과 산의 우리말인 외가부터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밑을 들어올린다는 뜻을 한자화해서 지금의 거저산이 되었습니다. 자, 거저산 정상. 누가 또 이름을 거저산이라고. 거저산은 거저준다 뭐 이럴 때 할 때 거저 아니에요? 이 산을. 거저 올라오기 쉽지 않다. 아이고 거저 못 올라와요 여기는. 야, 정상인데 빵 트인 느낌은 안 드네. 야 원래 정상 같으면 막 촥 내려다보고 막 이러는데. 소나무들이 다 가려져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도망오는 길로 이 길을 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관찰병들이 관찰하는데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여. 숨기 용이하기 때문에. 와. 그래서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전망대들이 보이죠. 팔공산 전망대들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죠, 지금. 네. 조금 더 가면은 하늘마루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가요? 가보는 걸로. 팔공산 왕건길 2코스의 하이라이트, 바로 거저산 정상인데요. 거저산 정상에는 하늘마루라고 불리는 길이 있습니다. 왕건이 견훤의 군사들을 피해 도주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길을 찾아갔다고 알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뭔가 좀 밝아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냥 숲에 우거졌는데 그렇죠. 여기 오니까 이렇게 하늘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우리 저기 정상에서 못 보던 그런 봉우리들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도 봉우리들이 쭉 보이죠, 이렇게. 저기가 저는 눈 내린 건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설산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바위산이죠, 바위산. 바위산이네요 완전히. 눈이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오면 눈 터널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되게 이쁠 있어요, 것 같은데 눈 터널을 걸어오다가 이렇게 빵 하늘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이 하늘마루가 아닐까 싶어요.
팔공산 능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늘마루를 끝으로 왕건길 2코스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빽빽한 소나무 숲 사이, 간간히 보이는 하늘 아래서 견원을 피해 도망가는 왕건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역사 이야기와 함께하는 트레킹은 이렇게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여행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긴 내리막을 내려가며 팔공산에서 흘러내린 용수천을 가로지르는 부남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을을 가르는 물의 이름을 따라 용수동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돌담이 인상적인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요. 여기서 걷기를 마치지 않고 부남교를 건너면 3코스가 시작됩니다. 근데 왕건이라는 인물을 지금 그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산 전투를 할 때 왕건의 심정, 그 심정은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치지만 정말 내 수족이고 내 가족 같고 내 아우인 신승겸 그리고 김락 장군을 잃어가면서 그들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 도피를 또 해야 되는 정말 저 같으면 아마 다음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왕건은 그 계기를 발판 삼아 더욱더 지략과 더욱더 준비를 많이 해서 다음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시키지 않았나.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도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갔을 수 있었던 풍경들인데 왕건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를 걸어봤더니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상상을 하면서 여기서 왕건이 이러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걸어봤더니 색다른 매력으로 그 길들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에는 되게 내추럴한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나무들 사이로 빛이 들어왔을 때 그 그림자들과 나무의 그런 텍스처들이 어우러져서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좁은 길들이 많고 터널 같은 길들이 많다 보니까 풍경 사진보다는 인물 사진 찍기는 훨씬 좋을 것 같고 팔공산 왕건길은 역사와 재정비가 있는 곳이다. 팔공산 왕건길은 아는 만큼 보인다. 팔공산에서 왕건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아끼는 신하는 물론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실패를 겪게 됩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 왕조를 세운 화려한 역사의 주인공. 왕건에게도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곳이죠. 1000년 전의 왕건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실패와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성공과 승리의 이야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 팔공산 왕건길을 걸었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내일에 성공을 가져다줄 뜻깊은 시간과 교훈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